저는 좀 호소에 가까운 것 같기는 해요. 좀 예뻐지면 도구로서의 네, 당연히 관심과 네네네. 인정 지지가 수반되는 거니까 네네네. 그런 것들을 끌기 위해서 외모를 교정한 사람들이 많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어떤 애정을 갈구하기 네. 위한 수단으로서. 네. 어떻게 보면 김모미도 이제 네. 사랑을 받기 위함이었고 네네. 외모가 도구로 쓰인 거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저는 딱 보면서 아니 성형을 해가지고 나나 정도의 외모가 됐으면 더 이상 별로 갈구하지 않아도 될 것 같은데 네. 여전히 그 심리 안에는 좀 되게 결핍된 사람의 자아가 계속 숨어 있잖아요. 네. 네. 좀 모미 엄마가 옛날부터 네. 예쁘다란 얘기를 안 했대요. 그러니까요. 네네. 그런 이야기를 조금이라도 해줬으면 거기에 몰입되지 않고 본인의 장점인 뭐 몸매라던가 네네. 뭐 공부도 잘했었고 네. 그런 거에 좀 초점을 맞춰서 성장하지 않았을까라는 아쉬움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러한 생각에 또 반대편 또 생각을 해보면 그러면은 정말 주변에서 너무너무 이쁘고 너무 막 다 잘한다고 얘기를 해주면 외모가 조금 예를 들어서 그냥 불만족스러운 상태가 있다고 하더라도 네. 잘 넘어갈 수 있나? 라는 것도 네. 한번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어떠세요? 외모에 대한 욕망이나 갈증은 좀 덜 할 것 같아요, 확실히. 확실히. 네, 네. 본인의 장점을 뚜렷이 알고 있다는 네. 것 자체가 자존감이 낮지 않다는 거니까. 네, 맞아요. 그러니까 사실 저도 그 생각이 좀 많이 들긴 합니다. 지금도 이제 포인트로 자존감이라는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그러니까 자신감이랑 자존감이 좀 다르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자신감 같은 경우는 다른 사람하고의 어떤 비교 우위를 통해서 이제 내가 얻어지는 거고, 자존감은 비교 우위가 아니라 내가 갖고 있는 어떤 고유한 네. 부분을 가지고 지켜내는 것이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뭐 쉽게 얘기하면 자신감 같은 경우는 내가 아무리 내가 시그니엘 78층 한 100평에 살아라고 해도 근데 자신감 같은 경우는 있을 수는 있겠으나 근데 이 자신감은 당연히 시그니엘 펜트하우스에 사는 사람하고 만나면 떨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쵸. 그런 면에서 이제 자존감을 키우는 게 더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보통 많이 하는 것 같고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는 외모를 하나의 어떤 도구로서 그러니까 도구라는 표현이 좀 그렇긴 한데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사람이 원하는 게 다른 사람의 어떤 애정, 관심이 아닐까라는 그런 메시지가 좀 저도 느껴졌습니다. 네. 제가 이제 그 마스크걸에 네. 대한 기사를 보다가 네. 김모미 대역을 하신 배우분이 네네. 말씀하신 분 그 말 중에서 스스로 자존감이 낮은 편이 아니래 얼굴에 대한 자신감이 없는 편이 아니라 상관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확실히 자존감의 영향이 크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맞아요. 저도 사실은 거기서 되게 조심스럽게 저는 그 제작 발표회 때 얘기를 봤거든요. 그랬는데 처음 이제 데뷔하는 배우였잖아요, 네, 사실은. 맞아요. 그러니까 처음 데뷔하는 첫 작품인데 마침 캐스팅된 게 성형하기 이전에 그것도 못생긴 여자의 롤을 맡는다는 게 사실 여배우로서 맞아요.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저희가 이야기했듯이 정말 자존감이 높은 배우가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고 그만큼 자존감이 있으면은 이런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서도 오히려 선택의 폭이 더 넓어지는 것도 있지 않을까라는 느낌도 좀 드네요. 맞아요. 네. 그럼 소장님 자존감을 높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러게 자존감을 높인다. 그러니까 저는 자존감을 좀 높인다는 게 이게 너무 사람마다 다르기도 하고 근데 좀 더 원론적인 이야기를 하면 그러면 자존감이 낮은 상태는 뭐지라고 생각했을 때 저희가 일상생활을 할 때 뭐 예를 들어서 저희가 성격이라는 걸 좀 생각을 해볼 필요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성격이라고 할 때는 이제 영어로 캐릭터라고 보통 많이 표현을 하고 그리고 인격이라고 할 때는 person, 그러니까 페르조나라는 표현을 이제 두 개 분리를 하거든요. 근데 이제 성격 같은 경우는 저는 약간 임기응변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게 예를 들어서 제가 수인제 이제 일터에 나와가지고 내가 장재 실장한테 이제 보여주는 거는 일종의 그냥 요 상황에서만 보여주는 가면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또 내가 집에 가서 저희 이제 배우자한테 내가 보여주는 모습은 어떻게 보면 좀 더 원초적이지만 다른 사람들도 전혀 볼 수 없는 모습이 있을 테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 다른 것들이 있는데 근데 이 어떤 사람들은 이 다른 것들을 인정하기 힘들어하는 경우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아까 이야기했던 김모미 역을 했던 배우도 그 역할은 그냥 나한테 주어진 어떤 페르조나. 그러니까 페르조나가 라틴어로 사실 가면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가면을 그냥 상황에 맞게 내가 갈아 낄 수 있으면 되는 것이고, 그래서 나는 실제로 내가 못생긴 사람이 아니라 못생긴 사람의 배역을 하는 배우야라고 이게 분리가 되고, 나는 또 집에서 사랑받는 딸이라는 그게 또 있기 때문에 아마 자존감이 무너지지 않았을. 그러니까 안 무너지고 이렇게 튼튼하게 유지가 되지 않았을까. 일단 예,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아 강도가 좀 낮은 사람들은 네. 그러면 그 페르소나의 선이 좀 희미할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이게 그러니까 나인지 예. 아닌지. 자아 강도가 낮다라는 것 자체가 아마 페르소나가 낮다는 거고, 그런 사람들이 좀 극단적으로 이제 소위 말하는 장애까지 가는 게 이제 경계선 성격 장애라고 보통 이제 진단을 받는 사람들이 그렇죠. 네. 그러면은 우리가 페르소나에서 자유로우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페르소나를 자유롭게 한다. 그러니까 그냥 상황에 따라서 좀 유연하게 예, 잘 적응해야 되는데 이게 너무 어렵네요. 이게 실질적으로는 예, 각자마다 처한 상황들이 너무 좀 많이 다르기도 하고, 근데 연습을 굳이 해보려면은 다른 사람의 시선에 의해서 내가 규정되는 거를 좀 방어하는 연습을 하는 건 좋을 것 같아요. 방어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아니 너 당연히 그러면 이 정도는 해야지라고 뭔가 사회적인 압력이 어느 정도 있을 수 있잖아요. 네. 근데 아니 이거 내가 노력은 해보겠는데 안 돼도 나는 최선을 다했어라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조금 자기 합리화로 비춰질 수는 있겠지만 이 적정한 수준에서는 좀 버텨줘야 자존감이 잘 유지가 되지 않나 싶습니다. 사회적인 그런 규범 내에서는 어느 정도의 합리화는 필요하겠네요. 네, 방어기 그렇죠. 네, 그리고 그건 저는 네. 매우 필수적인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성격과 관련된 그리고 우리가 상황마다 가면을 쫙 갈아 끼듯이 예, 잘 적응한다는 것 자체가 예, 굉장히 우리의 자존감을 지키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는 외모라는 게 또 본질적으로 중요한 건 아닐 수 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저 그런 거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얘기하다 보니까 제가 사실은 그러니까 외모를 봤을 때 놀게 생겨서, 소위 말해서 약간 양떼치 같은 그렇지, 그런 외모는 아니잖아요. 네. 어디를 막 봐도 내가 어디 뭐 타투 막 있고 막 이럴 사람 같이 안 보이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그 내 외모가 갖는 이미지를 내 페르소나에 착 붙여가지고 더 어필할 때도 많은 것 같아요. 더 고지식? 뭐 그럴 수도 있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 고등학교 진짜 친한 친구의 어머니는 저 한 2번인가 그거밖에 못 보셨는데 뭐 이제 그 친구가 하는 얘기를 웃으면서 그러니까 엄마가 널 몇 번밖에 안 봤는데도 슬기는 왜 이렇게 애가 침착하고 막 차분하고 뭐 별로 그럴 일이 없거든요. 왜냐면 저는 사실은 고등학교 때 제가 밴드부 보컬 했었어요. 그것도 뭐 메탈리카라고 하는 헤비 메탈 하는 거기에 보컬 했었는데. 와, 끼가 그러니까, 엄청나네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런 종류의 이제 욕구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나를 그렇게 침착하고 되게 차분한 아이로 봐주는 분이 계시면은 저는 저를 굳이 안 바꾸려고요. 그래요. 저는 이 이미지입니다라고 해서 그걸로 그냥 쭉 가버리는 경우들이 있는 것 같아요. 네. 한편으로는 그 날티가 난 사람이 되고 싶은 열망은 없었어요, 사장님? 물론 잠깐의 시기가 있죠. 인생을 살다 보면 뭐 예를 들어서 옛날에 뭐 어떤 뭐 나이트 클럽이나 클럽을 간다거나 하면은 그렇군요. 아무래도 거기는 이제 저 사람이 놀면 재밌겠다라는 어떤 이미지 메이킹을 하는 게 중요하니까요. 근데 뭐 그럴 때는요, 다행히 제가 마침 주변에 뭐 마술을 잘하는 친구도 있고 해서 잘 넘어갔던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저 질문이 하나 있는데 이제 네. 외모나 자존감 이런 얘기들도 좀 나왔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사실 지금 요즘 시대에 뭐 자존감 이런 것도 되게 화두인 것 같기도 하고, 너무 자존감이 낮은 상황이니까 또 이제 외모에 더 집착하게 되고 이런 상황들도 생기는 것 같은데, 이럴 때 좀 진짜 정신적으로나 이렇게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그런 좀 질환이나 뭐 그런 것들도 있을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까도 저희가 잠깐 이야기 나왔던 신체 이형 장애라고 하는 게 지금 방금 이야기해 주셨던 내용에 딱 부합하는 사례인 것 같은데요. 그 신체 이형 장애는 사실은 약간 좀 큰 틀에서 보면 강박 장애의 일종입니다.
이제 그러니까 강박이라는 걸 어느 하나에 딱 꽂혀가지고 계속 집착적으로 유지를 하는 건데 신체 이형 장애라고 하는 거는 그냥 보통의 외모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예를 들어서 극단적인 케이스 내 코가 너무 삐뚤어져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실제 내 코는 누가 봐도 객관적으로 그냥 되게 딱 반듯하게 있는데 신체 이형 장애 있는 사람은 내가 매부리 코여서 나는 이걸 반드시 고쳐야지만 행복하게 살 수 있다고 믿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뭐 처음에는 자기가 사진 보느라 계속 뽀샵하느라 시간을 엄청 많이 투자를 하고 나중에는 막 돈을 모아서 성형외과 수술을 계속 하는데 이제 그런 외과적인 수술을 한다고 해서 자기 머릿속에 있는 자아상이 교정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끊임없이 불만족스러운 상황이 반복이 되고 좀 악순환에 빠지게 되기도 합니다. 그럼 강박 자체가 있으면 뭐 성형을 해서 이제 진짜 원하던 거 정도의 수준으로 뭔가 직접 그 자기 외모가 바뀌어도 또 다시 그런 증상이 시작될 수 있는 그런 거인 거네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저희가 막 뭐 반드시 소위 말 선풍기 아줌마라고 옛날에 막 한참 뉴스가 됐었던 화제가 됐던 분, 그러니까 그런 단순하게 성형 중독이라기보다는 일종의 정말 신체 이형 장애가 있으시지 않았나라는 좀 조심스러운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그러니까 본인이 이거저거 다 바꿔도 뭔가 내 머릿속에 있는 이미지랑은 그게 당연히 맞아 떨어질 수가 없죠. 왜냐면 외과 선생님이 그걸 어떻게 알겠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있는 대로 수술을 했는데 결과물이 또 자기 마음에 들지 않고 그걸 몇 번 반복을 하다 보면 당연히 내가 결국 생각했던 외모에 도달하지 못한 채 더 멀어진 결과를 낳게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저도 이런 걸 보면 특히 뭐 청소년들이나 이제 아이들 같은 경우에도 제 사촌 동생들도 그렇고 뭐 성형 이런 것들에 엄청 관심 많고 외모에 엄청 좀 집착하는 모습들을 보이는데 그래서 어쨌든 저희 채널이 마인드 워크도 하고 그래서 좀 그 시청자분들이 가셨으면 하는 건강한 마인드라든지 이런 좀 그 이 외모나 이런 집착하는 그런 현상에 대해서 좀 메시지를 좀 던져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저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일단은 저는 조금 구별해서 볼 수 있는 게 요즘에 한창 요즘 좀 지났나요? 예전에 바디 프로필 막 찍는 거 엄청 좀 핫했던 시기. 그러니까 그 바디 프로필은 그러니까 저는 그게 결과물로서의 어떤 신체에 집중하기보다는 분명히 어떤 과정이 되게 필요하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그 과정 자체가 정말 말 그대로 내 루틴을 바꾸고 내가 살아왔던 어떤 뭐 식단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바꾸는 되게 좋은 계기로서는 너무 좋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동시에 그게 결과물로서의 외모를 도달하기 위해서 일종의 좀 심리적인 정말 수양 과정을 반드시 필요로 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저는 그런 맥락에서는 적당한 어떤 외모에 대한 관심 그리고 거기에 도달하기 위한 심리적인 좀 과정으로서의 그런 바디 프로필 같은 목표, 그러니까 즉 단기적인 목표이기 때문에 저는 더 좋은 것 같아요. 어떤 기간을 정해놓고 하잖아요. 맞아, 또 즉각적으로 나타나는 부분이기도 즉각적으로 하고. 보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사람은 피드백의 동물이기 때문에 그 사진 찍어놓으면 당연히 다를 테니까. 그래서 거기에 대한 반응들 그리고 뭐 우리가 바디 프로필 찍기 위해서 뭐 6년을 뭐 준비하기 이러진 않잖아요. 반년 정도? 보통 반년 정도. 그러니까 그런 적절한 기간 동안에 나의 어떤 패턴을 바꾼다는 점에서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아름다움을 그 자체에 너무 절대화하는 것 자체가 저는 문제되는 것 같아요. 절대화되거나 혹은 아까도 이야기 나왔듯이 그러니까 강박이라는 게 결국은 쉽게 이야기하면은 이걸 너무 절대적으로 생각해서, 그러니까 강박이라는 건 뭐 아니면 도거든요. 그렇죠. 나는 예쁘거나 못생겼거나, 그러니까 이렇게 이심법적으로 생각하면은 참 삶이라는 게 굉장히 좀 행복하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마인드워크라는 것 자체가 우리의 마음이 갖고 있는 이러한 심리적인 속성들을 잘 파악을 하고 이런 심리적인 속성들을 이용하는 하나의 방법으로서 이런 외모라는 주제에 있어서는 밸런스를 잘 잡은 상태로 마음 수양을 하는 일종의 좀 동기부여체를 만들면 좋지 않을까. 어찌 보면 좀 굉장히 뻔한 결론이지만 인생의 진리는 되게 평범하다라는 생각을 저는 많이 나이 들수록 하는 것 같습니다. 평범함이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그렇죠. 사실은 평범함이 굉장히 어려운 게 뭐 굉장히 뜬금없이 웩슬러지는 검사 얘기 나오긴 하지만 웩슬러 검사에서도 평균치가 100점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부모님들이 한 100점이 평균인데 그러면은 100점이 안 되는 아이들이 훨씬 더 많다는 얘기인데도 불구하고
야, 우리 아이가 뭐 엑스러진 검사를 했는데 85점이 나왔는데 어떡하죠? 뭐 88점 나왔나? 그러니까 그 점수 자체를 너무 절대적으로 생각하시게 되면 아이에 대해서 더 조바심도 커지고, 그렇죠. 예, 그렇죠. 그러니까 평가가 바로 그 지점에 나오는 것 같아요. 절대화시키는 지점에서. 근데 뭐 평균치가 그 정도라고 하니 그래서 위아래로 어느 정도 왔다 갔다 하면 우리 아이가 가진 잠재력에 조금 더 눈길을 주는 게 실제로 아이의 행복을 위해서도 좋고 부모님의 행복을 위해서도 좋지 않을까? 아무튼 저는 상담실에서 종종 그런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이제 오늘 뭐 외모와 관련된 뭐 마스크 걸 얘기부터 시작해서 뭐 강박과 관련된 신체 이형 장애 그리고 이제 좀 평범한 것이 진리다라는 뭐 이야기도 나눠봤는데요. 그래서 오늘 이제 저희 나눴던 이야기 관련해서 이제 지켜봐주고 계신 이제 청취자분들, 그 시청자분들도 궁금증 있으시면 댓글로 언제든지 남겨주세요. 그럼 저희가 내용 이제 충분히 활용해서 그리고 반드시 뭐 오늘 나왔던 얘기 아니어도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요. 네. 그래서 이제 질문 남겨주시면 활발하게 저희가 소통하면서 마인드워크 이어나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시간 여기서 이제 마무리해야 될 것 같은데 좀 어떠셨나요? 최근에 이슈되고 있는 외모지상주에 대해서 네. 뇌과학자 박사님한테 네네. 지금 이야기를 들으니까 좀 명료했던 것 같고 유쾌하기도 했던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들으시는 모든 분들도 여러 가지 좀 얻어 가시는 게 있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다음 시간에 더욱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마인드워크 이슬기 장지수였습니다.